그러하오. 따라서 경은 그 당시로 돌아가 박한규를 사주한 자들을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요. 또한 박한규는 주화위조를 직접 감독한 자이요. 하여 문희련과 마찬가지로 박한규를 문초하여 주모자를 색출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요. 신명을 다 바쳐 샅샅이 밝혀내겠사옵니다. 마지막으로 과인은 경에게 5년 전 서현창 병조판서 영무 사건의 제조사를 명하오. 전하, 그것은 판의금부사. 이 제조사의 어명에 대해 이의를 하는 자는 그 즉시 모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요. 또한 이 제조사를 함에 있어서 경에게 과인의 사인검을 내줄 테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참해도 좋소. 임금의 서술 10원 불호령에 김상원 판의금부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부복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판의금부사 김상원 어명을 받드옵니다. 과인이 경에게 제조사에 관한 중요한 증거와 증인을 주겠소. 전하, 증거와 증인이라심은 영모 사건을 인정하는 단 하나의 증거는 서찰이었소. 경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 서찰은 위조되었음이 판명되었소. 그 사실을 전하께서는 어찌 아신 것이옵니까? 그것까지 경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소. 잘 들으시오. 예, 전하. 여기에도 박한규가 관여했소. 서대감을 영모로 몰고 간 주모자가 박한규를 시켜 위조된 서찰을 의명공주의 하녀를 겁박하여 공주의 침실에서 바꿔치기 했소. 그 후 그자들은 출궁하여 사가로 가는 하녀의 목숨을 노렸으나 그 당시 금부도사였던 지금의 개성 유수 송세욱에게 구출되어 비구니가 되었소. 한희경은 지금 청용사의 비구니로 있는 청년 스님과 박한규를 대질하여 진위를 가리면 되오. 또 한 가지 증거는 서 대감이 양선교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찰을 입수했소. 이 서찰과 금부의 보관 중인 서찰을 대조하여 틀린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옥석을 가려야 하는 일도 경의 일이오. 아시겠소? 전하,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었음은 영모가 모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이옵니다. 신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서 대감에게 영모의 누명을 덮어 씌운 자 또한 반드시 색출하겠사옵니다. 경은 명심하시오. 10년 전 이강호 사건, 5년 전 서 대감 사건, 그리고 최근의 주화위조 사건의 주모자는 모두 한 인물이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한규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야 하오. 그리고 박한규가 자진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다루시오. 전하, 그 점은 염려 놓으셔도 되옵니다. 금부에서 추포하여 문초를 받는 자가 자진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었사옵니다. 모든 사안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오. 이만 물러가 밤을 새워서라도 조사를 진행하시오. 예, 전하.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한양 북촌 시문의 저택. 부장 김동주가 급하게 시문을 찾았다. 대감마님, 안에 계시옵니까? 김 부장인가? 들어오게.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이야? 큰일이라니?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엄청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사달이라니?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보아. 어제 모이방 문희련이 추포되어 금부 옥사에 투옥되었습니다. 무엇이? 문희련이 추포? 어찌 된 일인가? 공주마마와 내금위 종사관의 지휘하에 금군 100여 명이 무이방에 들이닥쳐 문희련을 홍진우 살해범 및 주화위조 공범의 죄로 추포하라는 어명이 있었다 합니다. 어명이라 했나? 예, 마님. 그래서 어찌 되었나? 자세히 말해보라. 문희련이 이에 불복하고 어명이 대수냐며 모두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격 태세를 갖추자 공주마마가 문희련을 공격하였고 일진일퇴의 공방 끝에 문희련은 오른팔이 잘리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합니다. 무엇이 어째?
강호의 일대 종사라는 자가 공주에게 패했단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그리하옵고 동부 인창방 주전소도 오늘 아침 급습을 당하여 박한규도 추포되어 금부 옥사에 투옥되었습니다. 뭐라? 인창방도 뚫려? 또 공주와 금군이더냐? 그러합니다. 어제 무의방을 공격했던 바로 그자들이었습니다. 박한규가 추포되었다면 정말 큰일 아니더냐? 정말 그렇습니다. 박한규는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모진 문초에 못 이겨 모든 것을 불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시무는 혀를 찼다. 무의방 문희련 추포와 인창방 주전소 박한규 추포가 하루 사이를 두고 동시에 진행된 것은 전하가 주화 위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 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금부에서 문초한다면 화살은 자기를 향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무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김 부장. 청주군이 한양까지 속보로 진군하게 되면 며칠 걸리는가? 마님. 아무 저항도 받지 않는다면 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마님이 아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슨 일이 또 있다는 것이냐? 전하께서 판의금 부사에게 서현창 영모 사건의 제조사 어명을 내리셨다 합니다. 이 말에 시무는 기겁을 하며 놀랐다. 뭐라? 제조사? 조정의 대소신료의 의견도 듣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셨단 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편전 나인의 말로는 너무나 큰 소리로 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밖에까지 모두 들렸다 합니다. 공주부 이 나인이 살아있으니 이 나인을 겁박하여 서차를 바꿔치게 한 박한규와 대지하라 명하셨고 제조사의 이 일을 다는 자는 그 즉시 목숨을 거둘 것이며 판의금 부사에게 사인검을 내주시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막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참해도 좋다는 명을 내리셨다 합니다. 시무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전하의 칼끝이 결국은 자기를 향하고 있음이었다. 시무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김 부장, 우리가 사는 길은 이제 단 한 길밖에 없다. 금부의 세계 사건의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야. 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하나, 금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거사를 서둘러야 해. 금이영은 내가 대장을 겸임하고 있으니 문제될 건 없고 훈련대장과 어영대장도 내 사람을 앉혀놓았으니 궁성 내부는 대체로 장악한 셈이야. 이들로 하여금 도성과 궁의 모든 문을 통제하도록 한다. 청주군이 도성 밖에 도착하였을 때 즉시 성문을 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해. 문제는 금군 3천이나 그들은 수적 열세이므로 삼군영의 군사들과 대치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괴멸될 것이야. 그러합니다. 마님. 소관은 지금 곧 청주로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해. 청주군이 도성 밖에 도착하는 때가 도성과 궁성 안에서 거사의 횃불을 드는 때가 될 것이야. 마님. 알겠습니다. 삼군영에 영을 전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급히 떠나려 할 때 시무는 김동주를 불렀다. 김 부장. 예. 마님. 아닐세. 주상의 허를 찔러 청주군이 용인성에 도착할 즈음 먼저 거사를 단행해 주상을 제거한다. 그런 다음 청주군이 한양에 도착하여 도성을 수비케 하고 즉시 중앙군과 지방군의 수장을 우리 사람으로 교체하면 우리의 거사는 아무런 저항도 방해도 받지 않고 성공리에 끝나게 된다. 알았는가? 청주 병영. 전 병력은 갑옷의 투구를 쓰고 병영의 연무장으로 질서정연하게 도열했다.
또한 병영 밖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수많은 인마가 병영 정문인 정곡루를 통과하여 들어왔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연무장 단상에 올라간 충청 병사 이치호는 군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일장연설을 했다. 방금 전 한양에서 전령이 왔다. 전령의 말에 의하면 임무령이라는 자가 반군을 끌고 한양까지 진군하여 도성 밖에서 도성 수비군과 대치하고 있다 한다. 우리 청주군은 서둘러 출발하여 반군을 진압하여야 한다. 여러 장병들 알겠는가? 이치호의 말이 끝나자 기치창검을 드높이며 장병들이 외쳤다. 반군을 토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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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호가 다시 한번 외쳤다. 자, 출발하라. 진군하라. 청주 병영군 4,000명, 중영군 5,000명, 위화로 육성한 사병 1만 명 도합 2만여 명의 정예군은 그렇게 충청 병영을 벗어나고 있었다. 전군은 병마오후 김천일, 첨사 김강수 중군은 병사 이치호, 종사관 최윤재 후군은 만호 박경림이 군을 통솔하며 보무도 당당히 진군했다. 충청 병사 이치호는 반란의 승패는 속도전이라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5일 안에는 도성에 당도해야 했다. 이를 위해 한양으로 진군하는 길에 각 수병지마다 식량창고를 확보해 미리 군량미를 보관해 두었다. 군량미의 운반이라는 걸림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반군의 진군 속도는 빨랐다. 반군이 진천현에 당도하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충청 병영 공주 오영군 5,000명이 가세했다. 2만 5,000명의 군세를 이끌고 이치호는 죽산을 거쳐 사흘째 되는 날 용인성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에 수경지를 차렸다. 도성. 시문과 김동주는 갑옷으로 바꿔입고 말에 올라 훈련대장 황지영, 금위대장 조창인, 어영대장 설하민과 나란히 말에 올라 도나문으로 진군했다. 각 군영의 중군, 별장, 천총이 훈련도 강군, 금위영군, 어영천군을 이끌고 뒤를 따랐다. 급보는 곧 내금위장 김종원에게 전해졌다. 김종원은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곧 내금위 종사관 이시랑에게 명하여 내금위군을 인정전으로 소집하게 하고 병사복과 우림위의 판관을 보내 군을 인정전 저정으로 최대한 빨리 집결시키라 영을 내리고 서둘러 임금을 아련하기 위해 인정전으로 갔다. 인정전에는 임금과 이혜진, 이혜나, 함경직, 현우명과 현인중, 남수련이 있었다. 김종원이 급히 들어와 부복하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전하, 큰일이 옵니다. 좌상시문이 상군영의 대장들을 대동하고 군을 이끌고 도나문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급보입니다. 임금이 보고를 받고 침착하게 말했다. 반란의 주모자는 진정 시문이었던가? 이제야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 보이지 않던 실체가 드러났군. 임금이 허탈하게 웃었다. 이혜진이 말했다. 전하,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먼저 성공한 것은 전하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뜻이옵니다. 정말 시문은 악랄하면서도 전략의 귀재처럼 빈틈이 없는 자였어요. 충청평영군이 도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사를 도모한 것은 미처 우리가 준비를 마치기 전에 허를 찔러 오세를 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금군 3천이 상군영의 군사들에게 수적으로 많이 열세해요. 내금위장. 지금 소집할 수 있는 금군 3천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1,000여 명 정도입니다. 반군의 숫자는 모두 합쳐 6,000명은 될 것이옵니다. 이혜진이 임금에게 말했다. 전하, 훈련도감 천총 이민호의 직속부대가 한 1,000여 명입니다. 그는 미리 짜놓은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가담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2,000이 되지만 그래도 수적으로 2배나 열세해요. 임금이 입을 굳게 다물고 무슨 생각을 하더니 곧 입을 열었다. 이대로 이 강산을 역적의 무리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느니라. 의명. 황해 병영군은 도착하였는가? 예, 전하. 황해 병영군, 총융천군, 수어천군이 목멱산에 진을 치고 계획대로 반군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진압군이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가?
전하,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어째서? 숭례문은 철벽입니다. 이미 도성성문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공성전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거려. 결사 항전밖에는 길이 없는가? 이때 인정전 안으로 겸사복장 최명원, 우리미장 한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임금 앞에 부복했다. 전하, 늦어서 황공하옵니다. 괜찮다. 일어나라. 그래, 금군은 모두 집결했는가? 예, 전하. 반란의 기미를 미리 알아채지 못한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됐느니 나가서 금군의 대우를 갖추고 반군을 맞을 준비를 하라.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최명원, 한우진이 인정전 밖으로 나갔다.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이혜진이 김종원에게 물었다. 내금위장, 이 병력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다고 보나요? 죽기로 항전한다면 이틀 안이 사흘입니다. 임금이 이혜진에게 물었다. 의명, 좋은 수가 있는가? 전하, 반군이 진군하는 길에 아무 저항도 방해도 하지 말도록 명을 내려놓았으니 반군은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아 남부 둔지산에 도착할 거예요. 둔지방 넓은 벌판에서 양군은 대치할 터이고 서무사제가 이치후의 목을 베고 반군의 항복을 받아낸다면 병마후 후 김천일과 제장들을 설득하여 서무사제와 소녀가 기병 5천을 거느리고 먼저 출발하여 숭례문에서 김천일이 사태가 급박하다 하여 기병 5천으로 먼저 왔으니 성문을 열라고 하면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병의 빠른 기동력으로 한 걸음에 도나문을 넘어 인정전에서 반군의 후미를 치면 승산이 있사옵니다. 이혜진의 말을 듣자 굳어있던 임금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입을 열었다. 과연 말을 듣고 보니 아주 좋은 계책이야. 그대로 시행하라. 내금위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틀을 막아봐. 이때까지 듣고만 있던 함경직이 임금에게 말했다. 전하, 우리 강호인도 있사옵니다. 일단백인 우리의 힘도 무시할 수 없으니 이틀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사부님, 이러한 때 힘을 보태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때 반군은 도나문을 넘어 금천교를 지나 인정문을 통과했다. 풍계석이 있는 저정에서 금군이 이들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멈췄다. 김동주가 외쳤다. 나는 좌상대감의 부장 김동주다. 우리 앞을 막는 자는 오직 죽음뿐이니라. 너희 고작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금군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가소롭구나. 썩 길을 비켜라. 김동주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인정전 안에 있는 이해나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이해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자기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환청이 아니고 현실이었다. 갑자기 이해나의 눈이 표독스럽게 변했다. 신음 아닌 신음소리를 내며 임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이혜진이 이해나의 이상스러운 행동에 놀라 물었다. 예나, 무슨 일이야? 언니, 원수를 찾았어요. 원수라니? 보면 알아요. 하고는 임금에게 말했다. 그대, 내 저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 우리 가족이 몰살 현장을 마상에 앉아 지휘하던 바로 그자다. 잠시만 기다려라. 복수하고 바로 돌아온다. 하고는 임금이 무엇이라 말하기도 전에 인정전을 벗어나 사뿐히 날아올라 금군을 넘어 반군의 지휘부 앞에 내려섰다.
누가 김동주냐? 갑자기 날아와 김동주를 찾는 낭자가 어이없는 듯 주저없이 김동주가 대답했다. 내가 김동준이라. 어이하여 나를 찾느냐? 오늘 너는 죽는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고 죽어야 하지 않느냐? 뭐라? 내가 죽는다. 그래, 어디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10년 전 인양군의 책사 이강호 가족을 몰살한 자가 맞느냐? 이제 와서 숨겨야 무엇하겠는가? 그래, 맞다. 내가 바로 이강호를 죽였느니라. 내가 죽인 이강호 책사가 나의 부친이니라. 그 원수를 드디어 오늘 만나 기쁘기 한량없다. 이 말에 김동주는 크게 웃어젖히며 말했다. 연약한 낭자의 몸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나, 김동주를 죽이겠다 하였느냐? 낭자야말로 오늘 10년간 사별했던 이강호를 만나게 될 것이야. 하며 칼을 뽑아 들었다. 이에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표독스럽게 변한 순간 이에나의 몸이 허공에 뜨며 물찬 제비처럼 마상의 김동주를 향하여 날아올랐다. 아름답게 비상하며 그녀의 쾌검이 김동주의 목을 겨누고 옆으로 찔러갔다. 김동주는 너무도 빠른 이에나의 칼을 마침 들고 있던 칼로 가까스로 막아내며 아연실색하여 낯빛이 변하였다. 사람으로서 이런 신기에 가까운 경공을 펼 수는 없음이었다. 그러나 김동주는 눈앞에서 이를 직접 목격했다. 다시 한번 이에나의 쾌검이 자유롭게 상하좌우로 번개같이 움직이며 현란한 춤을 추면서 김동주의 가슴을 찔러 들어갔다. 김동주는 그 칼을 힘겹게 막아내긴 했으나 몸의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다. 비상하던 이에나가 마치 수직으로 하강하여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 모양 땅으로 급강하하며 한 바퀴 회전하여 부드럽게 착지하면서 말에서 떨어져 미처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한 김동주의 목을 화조검법 제42식 창룡출수로 찌르고 한 바퀴 돌리니 역적 시문의 오른팔로 갖은 악행을 일삼았던 그의 목은 몸과 분리되었다. 창졸간에 일어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보던 시문은 그만 망연자실하여 할 말을 잃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소리쳤다. 뭣들 하느냐. 어서 인연을 죽여라. 시문의 말이 떨어지자 군졸들이 이에나에게 달려들었다. 이에나의 쾌검이 한번 번뜩이며 춤을 추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이 기세에 눌려 군졸들은 주춤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련선사의 독보적인 탄지점혈 신공이 그녀의 열 손가락에서 군졸들을 향해 정확히 튕겨나가자 주춤하던 군졸들 모두 혈도를 짚혀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정지했다. 순간 대기의 이에나는 몸을 솟구쳐 올라 비상하여 인정전으로 들어갔다. 인정전에서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임금과 이혜진이 이에나를 맞았다. 예나, 10년의 한을 이제야 풀었구나. 감축한다. 지하에 계신 이강호 책사도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야. 임금이 이에나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그대 덕분이다. 이제는 내가 그대를 지킨다. 누구 하나 그대 옆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혜진이 이에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예나의 수건을 이룬 오늘 나도 반드시 저 역적들을 처단할 것이야. 언니, 걱정 말아요. 하늘은 우리 편이에요. 이 어이없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은 이에나의 쾌검을 보았다. 아니 볼 수가 없었다. 그만큼 빨랐다. 김동주의 목이 떨어진 것도 찰나였다. 그리고 또 바람처럼 날아 사라진 여혁객의 모습에 모두 넋을 잃었다. 일단 반군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 이러다간 큰일이지 싶어 시문이 명령했다. 김 부장을 잘 매장해 주도록 하라. 시문은 조용히 말한 후 인정전을 향하여 외쳤다. 주상, 이미 대세는 기울었소이다. 금군은 수적으로나 정예병으로나 우리 삼군영의 군사들을 이길 수는 없소이다. 또한 이틀 후면 청주에 2만 5천 명의 충청병영군이 도성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 또한 무슨 수로 막을 셈이요?
괜한 인명피해를 내지 말고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리다. 이미 이 강사는 나의 것이나 마찬가지요. 하하하. 인정전에서 임금이 모습을 나타냈다. 역적 시문은 듣거라. 과인이 너를 믿어 신임했는데 그 하늘 같은 은혜를 반역으로 갚을 셈인가? 10년 전 이강호 가족 몰살 사건과 수정대군의 반역행위, 5년 전 서현창 대감의 영모죄 모함, 최근 아산 운무관 살인, 방화와 주화 위조 모두 내가 꾸민 짓인가? 시문은 임금의 말을 듣고 크게 웃어젖히며 대답했다. 그렇소. 주상. 그 모든 것을 이제야 알아차리다니 어리석어도 너무도 어리석소이다. 그러나 너무 늦었소. 나의 10년간의 꿈이 오늘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소. 이래도 끝까지 저항할 것이오? 주상. 시문. 과인은 이미 내가 10년 전부터 획책해왔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느니라. 하여 내가 획책해온 반란의 조짐을 진즉부터 알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이미 세워놓았다. 역적 시문아. 너는 아느냐? 지금 너는 과인이 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야.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갈 수 없다. 오직 죽음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어찌 모르느냐? 역사는 오직 힘이 있는 승리자만의 것이오. 주상. 누가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오. 자랑스런 나의 군사들이여. 전원 공격하라. 인정전 저정이 좁을 정도로 양군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금군은 물밀듯 들어오는 반군을 결사적으로 막았다. 함경짓, 현우명 이하 무리민들도 밖으로 나와 반군을 상대했다. 모두가 무공의 최고수인지라 한번 손을 흔들매 연함은 명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수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좁은 저정인지라 더 이상의 반군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금군에게는 호기로 작용했다. 이때 반군의 후미를 뚫고 저정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훈련도감 천총 이민호는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된 채 필사적으로 반군을 해치고 금군과 합세했다. 이어 이민호는 외쳤다. 전하. 훈련도감 천총 이민호가 전하를 뵙습니다. 소신의 직속 군대 1000명이 금군과 함께 전하를 지키겠사옵니다. 이민호의 천총군이 가담하자 싸움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싸우기 시작한 지 1시경이 흘러갔을 때 시문은 최명원과 설아민, 조창인에게 명했다. 잠시 물러나 내일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야겠소. 최명원이 대답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좌상. 최명원이 대답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자랑스런 우리 군이여. 잠시 퇴각한다. 퇴각하라. 반군은 인정전 저정에서 빠르게 빠져나갔다. 전투는 소강 상태가 되었다. 반군은 용인현을 출발하여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예상보다 하루 빠른 4일째 밤에 한강을 도하하여 한양 남부 둔지방의 둔지산 일대에 진을 쳤다. 수경지 본영 이치호의 지휘부 안에서 첨사 김강수가 입을 열었다. 영감.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진군하는 내내 아무런 저항도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게 꺼림직합니다. 종사관 최은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강수의 말에 동조했다. 그렇습니다. 너무도 조용합니다. 무언가 있음이에요. 병사 이치호가 단호히 말했다. 그렇지 않아. 좌상대감께서 도성성문을 모두 장악하고 우리의 진군에 대한 전령들을 모두 처치하여 조정은 이를 모르고 있다고 하셨네. 그러니 속도를 높여 진군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이라고 하셨네. 병마후 후 김천일이 이치호의 말에 동감을 표했다.
병사 영감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조정이 모르고 있다면 중앙군이나 지방군 모두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군의 진군을 전령이 조정으로만 보고하고 있음이에요. 그렇다 해도 총융청 본영과 외영군 그리고 수어청 본영과 3명의 군사들이 출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대규모의 군사가 움직이는데 일단은 출병하여 우리의 진군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강수가 말했다. 따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방심케 하려는 전략이 아닐까요? 만호 박경님이 말했다. 지금까지 조용하다는 것은 우리의 진군에 대한 전령이 모두 차단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총융청이나 수어청 모두 우리의 진군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 제장들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게.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의 내응군이 숭례문을 열 것이며 그러면 도나문이 코앞이야. 우리가 숭례문만 통과하면 좌상이 국내에서 움직이실 걸세. 그 의미는 우리의 거사는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거야. 내일의 영광을 위해 푹 자두시게나. 그러나 제장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사는 불여튼튼이라고 했네. 혹시나 있을 야간 기습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게. 이치우의 명령에 제장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와 각각 전군과 후군의 영지로 돌아가 기습에 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야간의 기습은 없었다. 이에 반군의 제장들은 어제 걱정했던 일들이 기우였음을 깨닫고 안심하고 진군의 나팔 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전군을 독려하여 둔지산을 넘기 시작했다. 둔지산을 넘어 목멱산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드넓은 벌판에 이르렀을 때 중군의 이치우가 전군으로 나오며 소리쳤다. 하하하. 자, 보라. 이 벌판만 지나면 숭례문이 바로 앞이다. 이제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나라는 우리의 세상이 되는데 내가 전군에서 이 기쁨을 누리겠노라. 이치우가 맨 앞에서 백마에 앉아 진군의 속도를 높이라고 명령했다. 첨사 김강수가 이치우와 나란히 말을 몰면서 말했다. 병사 영감. 아침에 일찍 보냈던 척후병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마후 후 김천일이 물었다. 김첨사. 한 시즌이면 숭례문까지 갔다 오지 않나? 예, 말을 타고 갔으니 그보다 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2시즌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것은 무슨 변고가 생겼음이 틀림없습니다. 병마후 후 김천일이 이치우에게 말했다. 병사 영감. 심상치 않습니다. 척후병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고거나 적에게 잡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고의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면 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치우가 단호히 말했다. 적이었음은 진즉에 나타났을 걸세. 여기까지 무인지경을 달리듯 왔지 않나? 기우일세. 서로 적의 매복이 있다 해도 뚫고 나가야 하네. 이제 곧 도성인데 예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야. 혹시 모를 기습에 대비하면서 그대로 진격하게. 이치우는 김천일과 김강수의 말을 무시하고 진격을 명했다. 이때 갑자기 후군의 대오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군이 반군의 후미 좌우측을 공격해왔다. 총융청, 수어청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후군의 만호 박경님은 깜짝 놀랐다. 전진만 하고 있던 후군이 갑작스런 기습을 받은 것이었다. 총융청 별장 이순겸이 이끄는 남양 외영군이 후군의 좌측을 수어청 별장 추성원이 이끄는 광주 외영군이 후군의 우측을 치고 들어왔다. 후군의 전령이 전군의 이치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치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첨사 김강수를 후군으로 보냈다. 반군의 후군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방심하고 있다 허를 찔려 우왕좌왕 허둥대기만 할 뿐 이렇다 할 공격다운 공격은커녕 방어하기에만 바빴지만 이도 여의치 않아 밀리기만 했다.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던 총융청, 수어청군은 그렇게 반군의 후군을 교란한 후 빠르게 퇴각했다. 첨사 김강수의 보고를 받은 이치우는 당황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몰랐다.
어떻게 총융청과 수어청군이 동시에 후군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감이 오질 않았다. 그리고는 그렇게 후군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후 바로 퇴각이라니 이건 또 무슨 영문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진군하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오를 정비하고 빠르게 진격한다. 명령을 전달하라. 이치우는 이렇게 소리치고 박차를 가했다. 반군이 목멱산을 돌아 나왔을 때 전방에서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수많은 인마가 출현했다. 이를 본 이치우는 화들짝 놀라며 진군을 멈췄다. 잠시 상황을 살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하 어느 쪽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피하 어느 쪽인가? 이치우가 병마호 후 김천희를 쳐다보며 물었다. 반군은 우리뿐입니다. 아군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진압군이 틀림없습니다. 진압군이라. 금산이 어찌 우리의 진군을 알 수가 있단 말이더냐? 첨사 김강수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아무 저항도 없이 조용했던 것이 이곳에서 결판을 내려는 금상의 보관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어찌됐던 우리의 거사계획이 사전에 들통났음이 틀림없습니다. 병마호 후 김천일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성이나 궁안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놨을 터 이번 거사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치호가 큰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물러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생결단을 내보아야지.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어. 전군을 독려하여 오늘의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해. 알았습니다. 어차피 목숨을 내놓고 벌인 일,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해야지요. 김천일이 말하자 김강수가 따라 말했다. 이 전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결전이 됩니다. 역사는 승자만을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들 생각해주니 고마워이. 우리의 10년간의 각고의 노력이 헛되이 돼버리면 안 되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하네. 전군의 명하게. 반군이 코앞에서 우리 군을 막으니 반드시 토벌하자고 말이야. 알았습니다. 명을 전하겠습니다. 병사 영감. 첨사 이강수가 마상에 높이 앉아 소리쳤다. 반군이 바로 앞에 있다. 반드시 토벌하자. 그러자 우렁찬 군사들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반군을 토벌하자. 빛이 창검을 들어 흔드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전방에서 서서히 다가오던 인마는 반군과 백보 사이를 두고 멈췄다. 황해 병마절도 사연기, 총융청기, 수어청기 그리고 각 군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기, 등사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군의 맨 앞마상의 황해 병사 박치문, 총용사 김춘유, 수어사 한동식이 나란히 말고삐를 잡고 있었고 박치문 옆에는 백마를 탄 서무와 역시 백마에 앉은 이혜진이 앞을 바라보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이혜진은 어제 인정전 전투 후 그 밤에 궁을 넘어 진압군과 합류하여 전하의 명을 전했다. 사태가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박치문은 서둘러 반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나섰다. 박치문이 반군을 향해 소리쳤다. 반군의 괴수 이치우는 듣거라. 우리 진압군이 이곳에서 역적의 무리를 기다린 지 오래다.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직 죽음뿐이니라. 이치호가 맞받아 소리쳤다. 우리 군사들이여,
저 말에 속지 마라. 저들이야 말로 반란군이니라.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과감히 공격하여 반군을 괴멸시키자. 전군 공격하라. 공격하라. 김강수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병마호 후 김천일과 첨사 김강수가 앞으로 내달렸다. 이어 전군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다. 이치호는 있던 자리 그대로 마상에 앉아 전투 개시를 바라보았다. 진압군 선봉 박치무는 반군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진압군이여. 종묘사직과 주상전하를 해하려는 사악한 역적의 무리들을 응징하라. 총공격하라. 황해 병사 박치문과 우회하여 진압군과 합류한 총융청 별장 이순경과 수어청 별장 추성원이 선봉에 나서 진격했다. 반군과 진압군의 사이가 50보로 좁혀졌다. 이 순간 박치문 옆에 있던 서무와 이혜진이 하늘을 날았다. 최상승 경공인 승급도허로 수십 장의 높이를 순식간에 치솟아 오르더니 능공어도의 경공을 구사하여 하늘을 날아 전군의 약간 뒤쪽에 있던 이치호의 앞까지 날아간 서무가 단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었다. 땅에 떨어진 이치호의 목을 칼끝에 꽂아 서무는 이치호가 타고 있던 백마 위에 올라서서 외쳤다. 약간 뒤늦게 온 이혜진이 서무를 호위했다. 듣거라. 반군의 괴수 이치호의 목이 여기 있다. 여러 장병들이여. 그대들은 이치호에게 소가 주상전하를 향하여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느니라. 지금 어명에 의하여 이 자리에서 이치호를 처단하였으니 충성스런 전하의 군사들이여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기세등등 외치는 서무의 목소리는 내공의 힘에 의해 우렁차게 반군의 후군까지 전해졌다. 이치호의 목과 서무의 말을 들은 반군의 장병들은 갈피를 잡지 못해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다. 앞에서 진군하던 병마호 후 김천일은 이치호의 목이 잘려나감을 보고 대세는 이미 기울었음을 감지했다. 첨사 김강수의 의중을 떠보았다. 김첨사. 어쩔 셈인가? 이대로 전진할 텐가? 항복할 텐가? 전진이나 항복이나 우리 목숨은 이미 끝난 것이외다. 허나 전진하면 죄 없는 우리 군사들이 죽습니다. 내 목숨 아깝지 않으니 그들은 살려야 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김천일과 김강수가 항복을 굳혔을 때 박치문의 외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희들은 주상전하의 장병이자 백성이니라. 이미 수괴 이치호의 목이 떨어졌다. 너희를 이끌 수장이 없는 마당에 저항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도다. 항복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목숨만은 보전해주겠다는 전하의 지엄하신 어명이 계셨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단지 수장을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느니라. 모두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이치호의 목이 서무의 칼끝에 꽂혀있음을 본 반군의 장병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전진도 후퇴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처하여 꼼짝하지 못하고 있던 병마호 후 김천일이 반군을 향해 소리쳤다. 자랑스런 청영군이여. 우리는 수장을 잘못 만나 반란군이 되었다. 그러나 대세는 기울었다. 하여 자손대대로 반란군의 오명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 투항뿐이다. 주상전하께서 항복하는 자 살려주겠다는 어명이 내린 지금 전투는 무고한 인명만 상할 뿐이다. 나 충청병영 병마호 후 김천일은 항복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니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라. 병마호 후 김천일의 말은 투항의 도화선이 되었다. 청주병영군은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투항했다. 전투는 그렇게 별반 양군의 피해도 없이 끝났다. 박치문과 김충유 그리고 한동식이 서서히 말을 몰아 충청병영군 진영으로 왔다. 무릎을 꿇고 있는 김천일과 김강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박치문이 김천일에게 말했다. 김천일 병마호 후 옳은 결단을 내리셨소이다. 나는 황해 병사 박치문이요. 박병사 영감. 위명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 생각으로 반군에 합류한 것이 회한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반란의 죄를 덮고도 남을 공을 세운다면 전하께서도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충청평영의 제장들께서 해주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박치문의 말에 김천일이 물었다. 무엇입니까? 나라와 전하를 위하는 일이라면 소장의 목숨을 바친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허허, 목숨까지 내놓을 일은 아니오. 지금 반란의 주모자 시문이 도성안을 장악하고 삼군영의 군사들을 이끌고 창덕궁 인정전으로 진입하여 전하를 위협하고 저정에서 금군과 대치 중에 있소. 하여 우리 기병 5천이 먼저 출발하여 숭례문과 도나문을 넘어 반군의 후미를 공략해야 반군을 괴멸할 수 있소이다. 숭례문을 아무 탈 없이 통과하려면 반드시 충청평영군이 숭례문 앞에 나타나야 하오. 이 막중한 일을 김우후와 제장들이 맡아주어야 하겠소. 여러분이 황해 병영 기병 5천을 이끌고 충청 병마절도 사형기와 각 진영의 깃발을 휘날리고 숭례문에 도착하여 상태가 급박하다 하여 먼저 기병 5천이 왔으니 성문을 열라 하면 성문의 내응자는 그대들의 얼굴을 아니까 별 의심 없이 성문을 열 것이오. 그 다음은 여기 계신 의명공주마마가 지휘할 것이오. 어떠시오? 해줄 수 있겠소? 여부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나라를 위해 조그만 공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할 리 없지요. 고맙소이다. 다른 제장들은 어떠시오? 박치문의 물음에 첨사 김강수, 만호 박경림, 종사관 최윤재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김천일, 김강수가 맨 앞에서 기병 5천을 통솔하여 서둘러 출발했다. 역시 기병의 속도는 빨랐다. 떠난 지 잠시 후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모와 이혜진은 기병 속에 섞여서 말에 박차를 가했다. 한시가 급했다. 그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풍전등화의 나라의 운명이. 인정전. 다시 아침이 되자 전열을 재정비한 반군의 공격이 거셌다. 물밀듯 지쳐 들어오는 반군의 거대한 힘에 금군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강호를 누비며 숱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벗어난 함경직도 난생 처음 겪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우명도 그랬고 현인중, 남수련은 온몸이 피투성이로 범벅이 된 채 생애 처음 맞는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이해나는 임금 곁에 꼭 붙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반군이 금군의 일부를 뚫고 인정전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결국 이해나의 쾌검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임금도 이 위급의 시기에 가지고 있는 무공절학을 모두 쏟아내어 들어오는 반군을 공격했다. 임금의 승용장과 광풍의 향연검의 10수명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다. 내금의장 김종헌, 경사복장 최명원, 우리미장 한우진 그리고 이시랑 종사관, 이민우 천총이 인정전으로 뛰어들어와 임금을 호위하며 반군을 상대했다. 이미 이들은 몸에 많은 곳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고 또 휘둘렀다. 함경직, 현우명, 현인중, 남수련도 인정전 안으로 날아와 반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갈수록 그들은 체력이 소진되어 갔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이곳에서 불사르려고 하는 듯 싸우고 또 싸웠다. 임금 곁에서 쾌검을 휘두르며 임금을 호위하던 이해나의 등에 창이 꽂혔다. 이해나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고 창을 꽂은 군사를 베었다. 이것을 본 함경직이 이해나에게 다가가 등에 꽂힌 창을 뽑고 혀를 눌러 임시로 지혈을 하였지만 상처는 깊었다. 임금이 이를 보고 이해나에게 말했다. 예나, 괜찮은 것이야? 괜찮다.
참을만 하다. 내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몸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고 이에나는 다시 쾌검을 휘둘러 반군을 베고 또 베었다. 어느덧 전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정전이 반군으로 가득 찼다. 병사복장 최명원 그리고 우림의장 한우진이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으려는 듯 반군을 막고 또 막았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인정문 안으로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어오는 기병이 사정없이 반군을 베며 저정으로 들어왔다. 맨 앞에서 들어오던 서모와 이혜진이 검광의 향연검을 휘두르니 반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그리고 마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시문을 찾았다. 저정 중간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며 승리가 코앞인 듯 느긋이 전투를 바라보고 있는 시문이 눈에 들어왔다. 둘은 동시에 반군들 사이를 헤치며 시문 앞으로 갔다. 갑작스런 마상의 공주의 출현에 시문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재빨리 상황을 살폈다. 인정문으로 수많은 기병이 들이닥쳐 아군을 무참히 베고 있었다. 그런 그의 귀에 서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엽저. 시문. 나는 너의 모함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서현창 대감의 아들이니라. 드디어 오늘 그 복수를 하련다. 시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서무의 칼이 시문의 목을 찔렀다. 그리고 옆으로 베니 그의 목은 힘없이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혜진은 동시에 시문의 옆에서 군을 독려하던 황지영 훈련대장, 조창인 어영대장, 설암인 금의대장의 목을 순식간에 베었다. 서무가 떨어진 시문의 목을 칼에 꽂고 인정전 안으로 날아갔다. 이혜진도 그 뒤를 따라 인정전으로 날았다. 서무가 인정전 마루 바닥에 착지하면서 외쳤다. 반란은 끝났다. 여기 역적의 수괴 시문의 목이 보이느냐?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이혜진이 앞을 가로막는 반군을 처단하며 임금 앞으로 갔다. 전하, 소녀가 왔습니다. 옥체 괜찮나요? 의명. 때 맞춰 와 주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과인과 이 나라는 없어질 뻔하였어. 전하, 이 모든 게 전하의 복이옵니다. 의명.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야? 이렇게 멀쩡해요. 임금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던 이에나가 고통스런 모습으로 이혜진을 불렀다. 언니. 그러자 임금이 이혜진에게 말했다. 예나를 살펴봐. 등에 깊은 창상을 입었으니. 뭐라고요? 예나가 창상을. 하고 이에나를 쳐다보았다. 언니. 아직은 괜찮아요. 사부님이 지혈을 해주신 덕으로 상처는 터지지 않고 있어요. 참을만 해요. 그래, 예나. 조금만 더 참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기병 5천의 출현과 시문의 죽음으로 반군은 모두 항복했다. 이렇게 10년간 준비한 시문의 반란은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피바람을 일으켰던 반란의 역풍은 잔잔히 가라앉았고 조정 대소신료 모두 이틀간 벌어졌던 시문의 반란을 알게 되었다. 충청 병마절도 사형 병마 오후 김천일은 마음을 바꿔 시급을 다투는 절박한 순간에 숭례문을 무혈입성하게 한 공을 인정받아 충청 병마절도사를 제수받아 군을 이끌고 청주로 내려갔다. 박치모는 시문의 반란을 진압한 혁혁한 공을 인정받아 좌의정의 훈련도감 천총 이민호는 황해 병마절도사에, 개성유수 송세옥은 병조판서에, 내금위 종사관 이시람은 개성유수에 각각 제수되어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한 보답을 받았다. 한양 만인당. 사랑채에서 송미령은 이에나의 창상을 치료하고 있었다. 이혜진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보고 있었다. 다행히 독이 묻지 않은 창상이어서 송미령은 상처를 치료한 다음 마취약인 초오산 가루를 술에 타서 이에나에게 먹였다. 이에나, 상처 부위가 커서 삼실로 꿰맬 거야. 초오산을 먹었으니 마취되면 그리 아프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아프면 잠깐이면 되니까 참아야 돼. 알았지? 예, 언니.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꿰매기나 해요. 송미령은 이해나의 상처를 꿰맨 후 옷을 입혀주고 일으켜 앉혔다. 잘 참았어. 예나. 이제 곧 상처는 아물 거야. 그래도 터지면 안 되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둘째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혜진도 모든 치료가 끝나자 안도의 숨을 쉬면서 말했다. 예나. 고생했어. 오라버니를 지켜주느라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 내가 미안하네. 어쩌지? 언니도 참 그런 말 말아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언니가 왜 미안해요? 그런가? 그보다도 예진 언니. 시문의 반란을 잠재우는 서무사제의 마지막 모습에 반했는데 어떡해요? 예나. 정말? 나도 그래. 그치만 예나, 전화가 들으시면 섭섭하실 거야. 언니. 그 정도로 마음이 좁은 사내라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네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송미령이 나서서 물었다. 오라버니가 어떠했길래 그래요? 좀 자세히 말해줘 봐요. 이혜진이 서무가 목멱산에서 피하사 5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보는 가운데 이치호의 목을 백보나 나라가 단칼에 벤 사실과 인정전에서 마상에 앉아 시문의 목을 벤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송미령이 그 모습을 상상하는지 눈을 감고 한참이나 잠자코 있었다. 이해나가 웃으며 말했다. 둘째 언니.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이해나의 말에 송미령은 눈을 뜨고 대답했다. 예나. 자꾸 그럴래? 한 번 더 놀리면 꿰맨 상처 다시 풀어버릴 거야. 예,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래요. 하고 이해나는 등이 아픈 것도 모르고 활짝 웃어젖혔다. 그리고는 눈을 찡그렸다. 상처 부위가 아픈 모양이었다. 이혜진이 둘의 모습을 재미나게 보다가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왔고 나라도 평화로운 시대를 다시 찾았어. 무엇보다도 사제의 부친인 서현창 대감이 신원되어 더는 바랄 것이 없어. 해서 사제와 나는 다시 강호 유람을 나설 계획이야. 아주 오랫동안. 두 자매와 헤어지는 것이 서운한지 이혜진은 끝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송미령이 이혜진 앞으로 바짝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예진 언니. 나도 갈래요. 영매도? 여긴 어떡하고? 파주의 스승님 보고 봐달라고 하면 돼요. 언니. 나도 실컷 강호 유람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어요. 안 될까요? 송미령은 간절히 원하다는 표시로 마지막 안 될까요를 천천히 애교 있게 말했다. 그리고 이혜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미 그 옛날 파주 만인당에서 송미령을 처음 만났던 날 그녀의 눈이 서무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았을 때부터 이혜진은 송미령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다. 이것도 운명이련가 이혜진은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그래, 좋아. 함께 가자. 이 말에 송미령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이혜진을 끌어안았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며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며 이혜진의 품속에 얼굴을 묻었다. 이혜나가 한마디 했다. 둘째 언니. 아주 좋아 죽어요. 첫째 언니. 나도 따라가고 싶지만 전하가 허락하실지 모르겠네요. 예나. 그간 안 돼. 여기서 전하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줄 이는 예나 그대뿐입니다. 목멱산 자락 천우각. 청악지의 맑은 물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천우각과 목멱산의 정상이 투영되니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더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임금과 이해나가 먼 길을 떠나는 서무와 이혜진 그리고 송미령을 배웅하기 위해 이곳까지 와주었다. 의명. 언제나 그랬듯이 의명이 먼 길을 떠날 때마다 과인은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 그러나 그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무사히 돌아오곤 했지.
이번엔 사제와 함께이니 마음이 놓이는군. 의명. 그 예쁜 모습 언제나 간직하고 잘 다녀와. 그래요, 예진 언니. 나도 언니와 사제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돌아오길 기다릴게요. 보증해요. 이예진이 임금과 이예나의 말에 화답했다. 전하, 이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부디 옥체 강령하셔야 해요. 예나도 전하와 함께 아름답고 멋진 날들을 보내길 빌게. 서무가 임금과 이예나를 보고 말했다. 전하, 소신이 알뜰히 사절을 돌보겠사옵니다. 염려 놓으시옵소서. 예나, 사저. 두 언니가 모두 없어 한동안 외롭겠소. 전하가 옆에 계시니 그래도 안심이 되오. 보증하시오. 이때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이들의 작별 인사를 지켜보던 송미령이 이예진을 불렀다. 예진 언니, 난 안 갈래요. 영매, 왜 그래? 지난번 만인당에서 언니의 마음을 떠보았을 뿐이에요. 언니가 흔쾌히 승낙해 주어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역시 언니는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만인당을 연 그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수를 펴야 하고 의부님을 모시고 무공도 익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까지 떠나면 예나가 홀로 남아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영매, 정말 마음을 굳힌 거야? 영매가 우리와 함께 못 가는 것이 못내 서운하지만 여기 남아서 큰일을 펼쳐야 하기에 그걸로 위안을 삼을게. 그럼 다시 볼 그날까지 잘 있어. 서무가 송미령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삼해,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정말 서운해. 다시 보게 되는 날까지 잘 지내고 있어. 오라버니, 이미 정해진 우리의 운명인거려. 기다릴게요. 돌아올 그날을. 언니, 오라버니, 멋진 추억을 가슴에 가득 담아오세요. 이윽고 서무와 이예진은 금이영 남별령 군졸이 가져온 두 필의 백마에 올라 목멱산 자락 호젓한 길로 천천히 접어들었다. 송미령이 점점 시야에서 흐려지는 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예진 언니, 한 5년 후 강호에서 우리 만나 누가 진정한 이 시대의 여협인지 멋지게 한번 겨뤄보지 않을래요?